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와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박훈여금 춤추는 고래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것, 대인 관계에 있어 친절한 것, 매사를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것,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 학습에 의해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때만이 가능한데요. 좋은 습관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변하게 합니다. 이 책은 아주 작은 좋은 습관들이 모여 어떻게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부자를 만드는지 총 10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절반은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한다는 것에 반쯤 성공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만 하면 주변부터 정리하는 등 시작하는 것에만 며칠이 걸리는 사람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을 미룰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미루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다가 마감 날짜가 다가오면 허둥지둥하게 되고 결국 일을 허술하게 처리하고 만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할 것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반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아예 일을 시작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며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역시 앞의 이유 때문에 늦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뿐 일단 손을 대면 비교적 마음이 편해지므로 능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처음에는 부담을 가지지 말고 30분 정도만 투자한다고 생각해라. 그 다음, 능률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할 때 중요한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 기세는 어떤 일을 할 때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출근하자마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기 싫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다른 일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간을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은 채 본격적인 운동을 하면 몸에 무리가 오는 것처럼 두뇌를 사용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하고 싶다면 먼저 뻣뻣한 두뇌를 부드럽게 이완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오전에는 일단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리 어렵지 않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면 능률이 올랐을 때 그 기세를 몰아 어려운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다. 따라서 매일 조금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일을 해야 한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일이 어렵다는 등의 변명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의 가치를 높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나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어떤지 한번 명확하게 바라보자. 지금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이다. 그렇게 냉철하게 평가해서 모자란 면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때 나에게는 부족한 면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습득하여 다양한 면에 욕심을 내어 내가 흡족해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개발하는 것이 좋다. 둘째, 외모를 꾸미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나의 외모는 나만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것이다. 나와 닮은 사람은 있어도 완전히 똑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어필하려고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가거나 허물 없는 친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옷차림새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겉모습이다. 나도 모르게 첫인상으로 상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은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겉모습을 가꾸는 일은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셋째, 약속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만약 내가 어떠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기필코 지켜야 한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약속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 습관인 사람들은 일을 암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넷째, 자신감은 가장 좋은 무기다. 내가 먼저 나를 믿고 자신 있는 태도를 가져야 상대도 나를 믿을 수 있다. 축 늘어진 모습은 성공하는데 걸림돌만 될 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 실패하더라도 다음에는 꼭 성공하겠다는 자신을 보여야 상대도 그 자신감에 넘어가 나를 다시 한번 믿어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 주위에는 먹구름만 더 몰릴 뿐이다. 나라면 문제 없다라는 말을 가슴 속에 새겨두는 것이 좋다. 다섯째, 내 주위의 사람이 슬퍼할 때는 옆에 있어 주어야 한다. 사람은 기쁠 때 축하해 주는 이들보다 슬플 때 위로해 주는 이들을 더 잊지 못하는 법이다. 따라서 경사 때보다 조사 때 특별히 더욱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좋다. 내가 상대에게 어떤 존재로 남을지는 중요한 문제다. 상대방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준 만큼 나는 그에게 어느 순간 특별한 의미가 될지도 모른다. 여섯째, 일찍 일어나 활동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일찍 기상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일찍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일찍 기상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늦잠을 자면 그만큼의 시간을 버리는 것이 된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으므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일곱째, 운이라는 것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운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공은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뒤따르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불운하야 하고 먼저 단정해버리면 될 일도 안 될지 모른다. 맡은 일에 있는 힘껏 노력한 후에 어떤 운이 따를지 생각해도 늦지 않다. 미리 자신의 운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참된 가치관으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욕심은 대부분 불행의 씨앗이 된다. 따라서 마음이 느긋해지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느긋한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
첫째,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나 혼자 끌어안은 듯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지나치게 걱정을 하다 보면 느긋함이 생길 여유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이 들쑥날쑥할 때보다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일을 하는 것이 능률을 끌어올리기 더 좋다. 둘째,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 스스로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능률이 오를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하루하루에 만족하며 살게 된다. 셋째, 내가 언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운 다음 그대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일을 하면 좋아하는 일이나 간단한 일만 하게 되고 싫어하거나 어려운 일은 계속 미루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쌓였을 때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넷째, 산더미 같이 쌓인 많은 일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지 않고서는 오히려 일만 더 그르치게 될 뿐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야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고 그로 인해 여유도 생기게 된다. 또한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무척 못나 보일 때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또한 실패를 겪고 그로 인해 좌절하기도 한다. 그런데 힘들더라도 툭툭 털고 헤쳐나가는 이도 있고 반대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이도 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곧 좋은 일도 생긴다는 법도 모른 채 말이다. 사람에게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습관을 잘못 길들였다고 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라고 여기는 동시에 툭하면 툴툴거리기 일수다.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일도 생기게 마련이지만 버릇처럼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 기억하지 못하고 나쁜 것만 두고두고 기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불만이 가득 쌓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좋지 않다. 또 그렇게 되면 나만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 뿐이다. 게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면 그 사람 역시 나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대에게 불만을 가지는 일 또한 상대의 좋지 않은 면모만 살피기 때문에 일어난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을 가진다면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는 좋지 않은 면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패와 좌절만 거듭되어 성공할 김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언제나 좋은 면모만 생각한다는 것은 물론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가급적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을 때 좋지 않은 형편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또 부와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꾀하는 일은 성공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되었다. 세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서 옛것만 고집한다면
기발한 생각을 가진 후배들에게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단체보다 개인이 우선시 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자신만의 특별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과 협동해서 일을 해나가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거기에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 되는 일이 더해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성과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다 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는 각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변화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캐캐 묵은 습관에 얽매이지 말고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데요. 결단이란 한쪽을 과감히 버리고 다른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일단 그것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내가 결정한 일이니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며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다. 우리가 부여받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나의 수많은 꿈을 이루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결단이 바로 그 비법이다. 반대로 무의미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운 시간만 버리게 한다. 또한 우유부단한 습관은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미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대신 그 시간에 더 노력하면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도망갈 길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도망갈 길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할 습관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난다거나 혹은 나쁜 일만 일어난다거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나쁜 일이 생기면 곧 좋은 일도 생기곤 한다. 이처럼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도 곧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전환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경우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심지어 아예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다. 피해야 할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피해야 할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미련 없이 버려야 성공할 수 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말한다. 첫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이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당연히 안 될 거야 와 같은 말을 너무 쉽게 한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습관이다.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한다. 그냥 넘어가도 될 사소한 문제도 예민하게 받아들여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괴롭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너무 급한 성질이다.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금만 느려도 답답해하며 참지 못한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습관이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완벽하기를 바란다. 상대의 일 처리가 제 눈에 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5번째는 걱정을 사서 하는 습관이다.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리가 조금만 아파도 부러지진 않았을까 걱정하며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 이 5가지 습관을 피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습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그만큼 좋은 습관이건 나쁜 습관이건 습관은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습관의 영향력과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은 거의 90%가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 등의 과정이 모두 무의식 상태에서 반복되고 있다. 바로 습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수백 가지의 습관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습관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도 있다. 인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전화를 받을 때 등 일상의 사소한 습관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됨됨이는 어떠한지가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습관은 개인을 비추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덕을 만드는 것은 정당하고 절도 있는 행동으로 이루어진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좋은 습관으로 미덕을 행하면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질지 모른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나쁜 습관을 버려야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 부와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